저물어가는 늦은 오후 하늘 끝자락에 걸린 노을이 마지막 빛을 뿜어내며 천천히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6시. 한 남자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오래된 간이역 앞에 멈춰 섰습니다. 67세의 한도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깊게 새겨져 있었고 어딘가 쓸쓸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손에 든 낡은 가방 속에는 오늘부터 시작될 폐역 정리 작업을 위한 도구들이 들어 있었죠. 노을역이라는 이름의 이 작은 간이역은 한때 시골 마을의 작은 관문 역할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녹이 슬어 붉게 변한 간판과 플랫폼 사이사이로 자란 잡초들만이 옛 영광을 조용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역사 건물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시멘트로 지어진 단층 건물은 여기저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창문 몇 개는 깨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낡은 건물에서도 여전히 정겨운 옛 모습이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참, 오랜만이구나. 도윤의 입에서 나온 혼잣말이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그리움과 아쉬움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곳을 자주 지나다녔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기차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웃음소리, 이별과 만남이 교차하던 플랫폼의 풍경, 그리고 벚꽃이 흩날리던 봄날들.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지만 동시에 아득히 먼 과거의 일처럼도 느껴졌습니다. 역사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부터 그는 이곳에 남겨진 마지막 물건들을 정리하고 완전한 철거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한 시대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일, 그것은 단순한 작업 이상의 의미가 있었죠.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래된 나무 문은 세월의 흔적으로 뒤틀려 있었고 열쇠 구멍 주변에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끼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되고 습한 냄새, 시간이 멈춰버린 공간 특유의 냄새였습니다. 도윤이 손전등을 켜자 희미한 불빛이 어둠 속 실내를 조금씩 비춰냈습니다. 어휴, 정말 오래됐구나.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대합실에는 플라스틱 의자들이 여기저기 어수선하게 놓여 있었고 벽에는 바래고 찢어진 열차 시간표가 아직도 붙어 있었습니다. 1987년 4월 개정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바닥에는 두꺼운 먼지가 쌓여 있어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작은 먼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석양빛이 그 먼지 입자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묘하게 아름다운 광경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영무실로 향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지며 쓸쓸한 메아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영무실 문도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아서 삐걱거리며 저항했지만 결국 열렸습니다. 영무실은 대합실보다도 더 어둡고 먼지투성이었습니다. 중앙에는 나무로 만든 오래된 책상이 하나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위에는 세월의 흔적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서는 옛날 승차권 용지들이 나왔습니다. 노랗게 바랜 종이에 인쇄된 글자들이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 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각종 도장과 스탬프, 그리고 잉크 패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말라버린 지 오래였지만 한때는 이것들로 수많은 승차권의 날짜를 찍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서랍에서는 업무일지와 각종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한글과 숫자들이 세월에 발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성실함과 정성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서랍을 열 때였습니다. 도윤의 손끝이 뭔가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에 닿았습니다. 이건 뭐지? 서랍 가장 깊숙한 곳에서 노란 편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우표가 정성스럽게 붙어 있고 주소도 적혀 있었지만 우체국 소인은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봉투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니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받는 사람 윤미정, 보내는 사람 은지. 주소를 보니 1983년 당시의 것이었습니다. 봉투는 밀봉되어 있었지만 워낙 오랜 세월이 지나서인지 가장자리가 약간 떨어져 있어서 안이 살짝 들여다 보였습니다. 미발송 편지구나. 도윤의 가슴 한편에서 뭔가 따뜻하면서도 아픈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40년이 넘은 편지.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써서 보내려다가 결국 보내지 못한 채로 이곳에 남겨진 마음. 잠깐 망설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편지를 읽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이상한 사명감 같은 것이 마음속에서 자라났습니다. 이 편지에는 분명 중요하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세월에 바랜 편지지에 파란 볼펜으로 쓴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미정아, 언젠가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면. 그 다음 부분은 잉크가 번지고 글씨가 흐려져서 읽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편지 중간중간에서 보이는 단어들이 도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노을 음악회라는 단어가 보였고 우리의 약속, 기다림, 미안해, 사랑한다는 말들이 군데군데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지는 끝까지 완성되지 않은 채로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쓰다가 급하게 중단한 것처럼 문장이 중간에서 끝나 있었습니다. 편지 끝부분에는 작은 얼룩이 있었는데 그것이 눈물 자국인지 잉크가 번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다시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완전히 내리고 있었고 바람이 불어와 오래된 창문을 달그락 흔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현실적인 생각이 먼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40년이 넘은 편지를 지금 전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받을 사람도 보낸 사람도 지금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 살아있는지도 알 수 없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전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그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진심이 40년 동안 이 작은 서랍 안에 갇혀 있었다고 생각하니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마음을 세상 밖으로 내보내주는 것이 옳은 일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완전히 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차가 이 역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선로 위로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한숨 같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기도 같기도 했습니다. 도윤은 편지를 가방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제대로 해보자. 이 말은 편지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반에 대한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67세의 나이에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 같은 것이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역사를 나서면서 도윤은 다시 한번 노을역 전체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옛날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기차를 기다리며 담소를 나누던 모습, 이별의 아쉬움과 만남의 기쁨이 교차하던 플랫폼의 풍경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도윤의 특별한 여행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윤은 노을역 주변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아직 아침 안개가 완전히 걷히지 않아서 마을 전체가 몽환적인 분위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기차역을 중심으로 작은 상점들과 여관, 식당들이 모여 있어서 제법 활기찬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대부분 문을 닫고 몇 개의 가게만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마을 회관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곳이라면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살아온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았고 1983년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을회관 건물도 상당히 오래되어 보였지만 잘 관리되고 있어서 정겨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작은 화단이 있었고 그곳에는 가을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몇 분의 어르신들이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중 한 분이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처음 뵙는 분 같은데 어디서 오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을역 정리 작업을 맡은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1983년 무렵 이 동네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김할머니라고 소개받은 분은 올해 82세셨습니다. 비록 나이는 많으셨지만 정신이 매우 또렷하시고 기억력도 좋아 보이셨습니다. 83년이라면 그때 저는 50대 초반이었겠네요. 참 오래전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때 이야기를 찾으시는 거죠? 도윤이 어제 발견한 편지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습니다. 김할머니의 눈이 점점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윤미정이 말씀이군요. 그 아이 이름 참 오랜만에 듣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혹시 잘 기억하세요? 그럼요. 여간 문방구를 하던 집 딸아이였거든요. 공부도 정말 잘했고요. 서울로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온 동네가 축하해줬어요. 그때만 해도 이 동네에서 대학 가는 아이가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할머니는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드시고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은지라고 하셨지요? 그 아이도 정말 잘 기억나요. 미정이랑 둘이서 정말 친했거든요. 늘 붙어 다녔어요. 자매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였지요. 어떤 친구들이었나요? 미정이는 활발하고 성격이 밝았어요. 꿈도 크고 야무졌고요. 반면에 은지는 좀 내성적이고 조용한 편이었는데 마음이 참 따뜻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둘이 함께 있을 때만큼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는 거예요. 김할머니의 눈빛에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봄이 되면 둘이서 역 앞 벚꽃나무 아래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뭔가 특별한 사이 같았는데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런 각별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연락이 끊어진 건가요? 미정이가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그렇게 됐지요. 처음에는 편지도 주고받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뜸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예 소식이 끊어졌어요. 김할머니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지는 그 후에도 한동안 이 동네에 계속 있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가족을 돌봐야 했거든요. 참 안쓰러웠지요. 도윤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은지 씨는 지금도 이곳에 계신가요? 김할머니가 고개를 안타깝게 저었습니다. 그 아이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병을 오래 앓다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지요. 도윤이 실망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김할머니가 빨리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손녀가 있어요. 아린이라고 하는 정말 착한 아이인데요. 종종 할머니 성묘를 하러 와요. 혹시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시내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할머니 제사나 명절 때마다 그 아이가 꽃을 준비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김할머니는 꽃집의 위치와 이름까지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도윤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마을 구멍가게는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앞 평상에는 70대로 보이는 남자분이 의자에 앉아 따스한 가을 햇볕을 쬐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잠깐 시간이 되시면 1983년 무렵 이 동네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83년 말씀이세요? 아, 그때가 바로 노을 음악회가 가장 성했을 때지요. 도윤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노을 음악회라는 단어는 편지에서 본 것과 같았습니다. 노을 음악회요? 그럼요. 매년 봄마다 역 앞 작은 광장에서 열렸던 음악회예요. 동네 청년들이 모여서 기타 치고 노래하고 참 좋았던 시절이에요. 아저씨의 눈에 그리운 추억이 어렸습니다. 어떤 음악회였나요? 별거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동네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작은 행사였지요. 봄이 되면 벚꽃도 피고 날씨도 좋아지니까 역 앞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도 꽤 많았고요. 도윤이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자 아저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미정이하고 은지 말이군요. 그 둘이 바로 음악회의 단골 관객이었어요. 매년 봄이면 어김없이 나와서 앞자리에 앉아서 구경하곤 했지요. 어떤 사이로 보였나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단순한 친구 사이는 아닌 것 같았어요. 서로 바라보는 눈빛이 남달랐거든요.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있어 보였는데 결국 미정이가 서울로 떠나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했지요. 아저씨가 담배 한 모금을 피우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은지는 그 후로도 몇 년 동안 혼자서 음악회에 나와서 앉아 있곤 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지요. 마치 미정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거든요. 음악회는 언제까지 계속되었나요? 80년대 말까지 했나요? 그 후로는 젊은이들이 하나둘 도시로 떠나가고 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우리 동네가 가장 활기찼던 시절이었네요. 이발소도 찾아갔습니다.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주인 아저씨가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 시절 이야기 말씀이세요? 참 그리운 때지요. 그때는 동네에 젊은이들도 많고 활기찼는데 말이에요. 편지 이야기를 들려주자 이발소 주인도 그 시절을 떠올리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미정이하고 은지, 그 둘의 우정은 정말 특별했어요. 미정이는 활발하고 꿈이 컸고 은지는 좀 내성적이었지만 마음이 정말 따뜻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둘이 함께 있을 때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보였거든요. 왜 연락이 끊어졌을까요? 미정이가 서울 가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빴겠지요. 그런 일이 흔하잖아요. 고향 친구들은 점점 잊혀지게 되는 게 당연하고. 하지만 이발소 주인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은지가 여기 와서 신기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라디오 방송에서 자기와 관련된 사연이 나왔다는 거예요. 라디오 방송이요? 도윤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때 밤 11시에 하던 청춘 라디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젊은이들이 사연을 보내고 신청곡을 들으며 밤을 보내는 그런 방송이었지요. 근데 은지가 그 방송에서 자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은지가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다는 얘기만 들었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라디오를 거의 듣지 않더라고요. 이 정보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도윤은 편지와 라디오 방송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아다니며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옛날 여관을 운영하던 할머니, 작은 식당을 하던 아주머니들, 그리고 당시를 기억하는 다양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 시절을 그리워했고 미정이와 은지에 대한 추억을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우정이었는데 둘이 함께 있으면 온 세상이 밝아 보였어. 미정이가 떠날 때 은지가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를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점점 더 선명한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도윤은 시내로 향했습니다. 아린이 일한다는 꽃집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시내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에 은별 꽃집이라는 예쁜 간판이 보였습니다. 가게 앞에는 계절꽃들이 아름답게 진열되어 있었고 은은한 꽃향기가 거리로 퍼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꽃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서 할머니의 온화한 인상이 어렴풋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아린 씨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아시나요? 저는 노을역 정리 작업을 하는 한도윤이라고 합니다. 작업 중에 오래된 편지를 하나 발견했는데 은지라는 분과 관련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아린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함께 무언가 기대하는 듯한 빛이 눈에 스쳤습니다. 할머니 이야기인가요? 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린은 가게 문에 잠시 외출 팻말을 걸고 도윤과 함께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으니 아린의 눈에서 깊은 그리움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린의 첫 마디였습니다. 폐암을 오래 앓으셨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노을역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요? 할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노을역에 미처 붙이지 못한 봄이 있다고. 도윤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늘 말씀하셨어요. 미정이라는 분이었는데 서울로 떠나셨다고 하더라고요. 편지를 받을 사람이 바로 그분입니다. 아린이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직접 쓰신 편지인가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아린이 편지를 보더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맞아요. 할머니 글씨예요. 이 편지를 정말 보내지 못하셨구나. 아린이 편지를 정성스럽게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미정 할머니를 그리워하셨어요. 하지만 절대 원망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아름다운 기억으로 간직하고 계셨거든요. 혹시 다른 이야기도 하셨나요? 네, 라디오 방송 이야기도 많이 하셨어요.
젊었을 때 매일 밤 라디오를 들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와 관련된 사연이 방송에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윤이 앞서 들었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아세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날 밤 할머니가 정말 많이 우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라디오를 거의 듣지 않으셨대요. 너무 가슴이 아프셨나 봐요. 아린이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집에 할머니 유품들이 아직 있어요.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럴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린의 집은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원룸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할머니의 유품들이 정성스럽게 정리되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소중히 간직하셨던 물건들이에요. 아린이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여러 가지 추억의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낡은 사진첩에는 젊은 시절의 은지와 미정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을역 앞에서 찍은 사진, 벚꽃나무 아래서의 사진, 그리고 음악회장에서 함께 웃고 있는 모습들. 두 사람이 정말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특별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일기장도 있었습니다. 세월의 바랜 종이에 정성스럽게 쓴 글들이 은지의 마음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여러 개의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들이었습니다. 이 테이프들은 무엇인가요? 할머니가 라디오 방송을 녹음해서 들으셨던 거예요. 특별한 날의 방송들을 기록해 두셨다고 하더라고요. 도윤이 테이프들을 하나씩 살펴보니 각각의 손으로 쓴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3년 4월 15일, 1983년 5월 20일, 1983년 6월 3일. 이 중에서 할머니가 특별히 아끼시던 테이프가 있나요? 이거예요. 아린이 하나를 골라냈습니다. 1983년 6월 3일 방송이에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가끔씩 들으셨어요. 아린이 방 한구석에서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와서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잠깐의 지직거리는 소음 후에 40년 전 라디오 DJ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청춘 라디오 시간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 많은 사연들이 도착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사연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윤과 아린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을역 근처에 사시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아니, 친구라고 하기에는 더 특별한 의미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은 더 큰 꿈을 쫓아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과 함께 한편으로는 자꾸만 붙잡고 싶어지는 마음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어요. 이런 복잡한 마음을 그 사람에게 전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가슴속에 묻어두는 것이 나을까요? 테이프에서 DJ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정말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는 사연이네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주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이라면 상대방의 꿈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진심이 상대방에게도 전해질 거라고 믿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말이에요. 그 순간 테이프에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울려오는 기차 경적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가르며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리는 노을역을 지나는 마지막 기차 소리네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지금 이 소리를 들으며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실까요? 비록 지금은 마음을 직접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이 부분, 특히 기차 소리가 나올 때마다 항상 우셨어요. 도윤은 이제 모든 상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은지가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지만 결국 미정에게는 직접 자신의 마음을 전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마음을 혼자 가슴에 품고 살아왔던 것이죠. 할머니가 평생 후회하고 사셨나요? 후회라기보다는 늘 그리운 마음을 간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가끔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어땠을까 하고 혼잣말을 하시곤 했거든요. 도윤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전해야 할 말은 늦어도 전해야 하는 거군요. 바로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도윤에게도 비슷한 후회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그 일요일의 기억이었습니다. 아빠, 내일 일요일에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아요. 당시 8살이었던 민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아빠가 회사에 정말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 주에는 꼭 가자.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약속을 안 지키는 나쁜 아빠. 아들이 울음을 터뜨리며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던 모습.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일어난 끔찍한 교통사고. 아들은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했고 도윤은 그때부터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병원 침대에 누운 아들에게 수없이 사과했지만 아이는 고개를 돌리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부자 간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지금 아들 민수는 35세가 되어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도윤과는 명절이나 생일 때 형식적인 안부를 묻는 정도의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전하지 못한 말이 있어요. 도윤이 아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주었습니다. 30년 전에 그 약속, 지키지 못한 아버지로서의 무거운 마음,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후회와 그리움. 그래서 이 편지를 보았을 때 남의 일 같지 않았나 봐요. 아린이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함께 찾아가요. 미정 할머니를. 함께 말씀이세요? 네, 저도 할머니를 대신해서 가고 싶어요. 할머니도 미정 할머니를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셨을 거거든요. 그날부터 도윤과 아리는 윤미정을 찾기 위한 본격적인 수소문에 나섰습니다. 먼저 1983년 당시의 주소를 바탕으로 서울의 각 구청에 문의해 봤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정책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오래전에 이사를 갔다는 사실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며칠을 고민하던 아린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라디오는 어떨까요? 라디오 말씀이세요? 네, 할머니가 그렇게 라디오를 좋아하셨으니까 미정 할머니도 혹시 지금도 라디오를 들으실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도윤은 현실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너무 막연할 것 같은데요. 그분이 라디오를 들을 확률도 낮고 설사 들었다 하더라도 연락을 주실지. 그때 아린이 반짝이는 눈으로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라디오 방송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직접 라디오를요? 네, 마을 회관에 확성기 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서 작은 방송을 해보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함께 참여하시게 하고.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여하실까요? 참여하실 거예요. 제가 어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느꼈는데 모든 분들이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각자 나름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며칠 후 도윤과 아리는 마을 사람들을 한 명씩 찾아가 제안했습니다. 노을역에서 발견된 편지 이야기 들으셨죠? 우리가 작은 라디오 방송을 해서 그분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기회에 각자 못다한 이야기들도 나누고요. 김할머니가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찬성해 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사실 저도 전하지 못한 말이 있거든요. 어떤 말씀이신가요? 일찍 돌아가신 시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때는 젊어서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더라고요. 구멍가게 아저씨도 흔쾌히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30년 전에 사소한 일로 다툰 군대 동기한테 사과하고 싶었는데 연락처도 모르고 해서 그냥 미뤄왔거든요. 이발소 주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겠어요. 동네 슈퍼 사장님,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아주머니, 그리고 여러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참여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번 토요일 저녁 8시에 하면 어떨까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마을 회관의 오래된 방송 시설을 점검하고 수리했으며 카세트 플레이어도 준비했습니다. 아리는 할머니가 녹음해둔 1983년 라디오 테이프도 가져왔습니다. 드디어 토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을 회관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부부들, 중년의 직장인들,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저녁 8시 정각 도윤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을역 임시 라디오 방송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집 안에 있던 사람들도 창문을 열고 방송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정말 특별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노을역 정리 작업 중에 1983년의 미발송 편지 한 통이 발견되었습니다. 회관 안의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은지라는 분이 미정이라는 분에게 보내려다 못 보낸 편지입니다. 4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작은 서랍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던 마음이죠. 아린이 앞으로 나와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할머니 은지는 평생 그 마음을 가슴에 간직하고 사셨어요. 노을역에 미처 붙이지 못한 봄이 있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아린의 목소리에는 깊은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미정 할머니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언젠가 만나 뵙고 싶어 하셨거든요. 그리고 1983년 라디오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40년 전의 목소리가 지직거리는 소음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노을역 근처에 사시는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마을 회관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테이프에서 기차 소리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분들에게도 각자의 추억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테이프가 끝나자 김할머니가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저도 못다 한 말이 있어요. 할머니가 마이크 앞에 서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찍 돌아가신 시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이에요. 어머님, 그때는 어려서 철이 없어서 많이 대들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더라고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뜻하고 진심 어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구멍가게 아저씨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다툰 군대 동기한테 할 말이 있어요. 진서가,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술에 취해서 한 말들, 지금 생각해도 후회돼. 이제라도 만나서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이발소 주인도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저는 첫사랑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영희야, 고등학교 졸업할 때 고백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래도 너와의 추억들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 한 명, 두 명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나와서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중년 남성이 나와서 돌아가신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전했고, 할아버지 한 분은 먼저 떠난 아내에게 그리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젊은 주부는 시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대학생은 고등학교 은사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하나의 큰 가족이 된 듯한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평소에는 서먹했던 이웃들도, 말 한 번 제대로 나눠본 적 없던 사람들도 이 밤만큼은 마음을 활짝 열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윤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에게도 전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다.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아들 민수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내가 8살 때 놀이공원에 가자고 했는데 회사 일 때문에 못 갔잖니.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지. 아빠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일로 자책하며 살았어. 도윤의 볼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빠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다쳤다고 생각했어. 그 후로 너한테 제대로 된 사과도 못하고 관계도 점점 멀어지고. 정말 미안해. 도윤이 준비해온 편지를 꺼냈습니다. 민수야, 30년이 지나서야 이런 편지를 쓰게 되는구나.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해. 지금도 그래.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내가 어릴 때 못 간 놀이공원 대신에 이제는 천천히 걸을 수 있는 곳에서 함께 산책이라도 하면 좋겠다.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이야기들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역은 화해입니다. 도윤의 마지막 말이 밤 공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린이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윤미정 할머니,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할머니를 40년 넘게 그리워한 분이 계세요. 그분의 마지막 편지를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사람들은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서로 껴안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들이 이어졌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런 기회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동네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구나.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려는 순간 아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방금 라디오에서 윤미정을 찾는다고 했나요? 아린과 도윤이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미정이 딸 김현주라고 하는데요.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신데 우연히 방송을 들었거든요. 도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말요? 어느 병원에 계신가요?
서울 성모병원 407호실입니다. 어머니가 은지라는 이름을 들으시고 정말 놀라셨어요.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도윤과 아리는 아침 일찍 서울행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약 2시간 정도의 거리였지만 마음만은 이미 병원에 가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버스 안에서 아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가는 건 아닐까요? 할머니도 원하셨을 거예요. 도윤이 아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마음이에요. 이제라도 전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서울 성모병원은 큰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임에도 로비는 면회객들과 의료진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407호실을 찾아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두 사람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긴장감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드디어 407호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들어가야 해요. 아린이 용기를 내어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 한 분과 곁에 서 있는 50대 여성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어제 전화드렸던 노을역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딸이 어머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계신 윤미정 할머니는 70대 중반 정도로 보였습니다. 병으로 인해 몸이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도윤과 아린을 보시더니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지, 정말 은지 이야기인가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 은지 할머니가 40년 전에 쓰신 편지를 가져왔어요. 아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이 편지를 꺼내 할머니께 정중히 드렸습니다. 이 편지가 40년 넘게 노을역 작은 서랍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미정 할머니가 편지를 받아들고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잡기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은지가 정말 편지를 썼구나. 할머니가 편지를 천천히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아, 언젠가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면.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40년 전의 그 시절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후 할머니가 그것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은지야, 이제야 내 진짜 마음을 알겠구나. 할머니가 아린을 바라봤습니다. 은지는 어떻게 지냈나요? 아린이 할머니의 평생에 대해 차근차근 들려드렸습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가족을 돌봐야 했던 이야기, 혼자서 꽃집을 운영하며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까지 미정 할머니를 그리워했던 이야기. 할머니는 미정 할머니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계셨어요. 윤미정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답구나. 늘 그런 아이였지. 저보다 마음이 훨씬 넓고 따뜻했어. 할머니가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서울에 와서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대학 생활, 취업, 결혼, 육아. 정신없이 지나가다 보니 고향 친구들을 점점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사실 은지 생각이 전혀 안 난 건 아니에요. 가끔씩 특히 봄이 되면 문득 생각이 났거든요. 노을역 앞 벚꽃이 떠오르면서
그럼 왜 연락을 하지 않으셨어요? 아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바빠서였어요. 그 다음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린 것 같아서 이제 와서 연락하면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은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걱정됐고요. 할머니가 편지를 다시 펼쳐보셨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니까 은지의 진짜 마음을 알 것 같아요. 할머니가 편지의 첫 문장을 다시 읽으셨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면 나는 도착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걸어갈 사람이 되고 싶었어.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지는 저를 붙잡으려고 한 게 아니었구나. 제가 언젠가 돌아올 때 그때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자는 뜻이었어. 윤미정 할머니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이 소중한 편지를 전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40년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은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할머니가 딸에게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은지에게 답장을 써야겠어요. 너무 늦었지만요. 할머니가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은지야, 정말 오래 기다렸구나. 미안해. 나도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 특히 봄마다 노을역 앞 벚꽃을 생각하면서 너를 그리워했어. 이제야 내 진짜 마음을 알게 됐지만 우리의 우정은 절대 변하지 않았어. 고마워, 내 가장 소중한 친구야. 편지를 다 쓴 후 할머니가 아린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은지 무덤에 가서 이 편지를 놓아주세요. 그리고 예쁜 꽃도 한 송이. 아린이 편지를 받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도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40년 만에 이어진 우정, 늦었지만 결국 전해진 마음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제 제 아들에게 편지를 써야겠어요. 그날 오후 병원을 나온 도윤은 로비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아빠야. 아빠, 갑자기 웬 전화예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의 목소리에서 경계심 대신 궁금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빠가 어제 라디오 방송에서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 혹시 들었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었어요, 아빠. 민수의 목소리도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30년 동안 제대로 사과하지 못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멀어져서. 아빠,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면 아빠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전화 너머에서 민수가 잠시 생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이번 일요일에 시간 되세요? 도윤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한강공원에서 산책하실래요? 저희 가족이랑 함께. 정말? 손자들도? 내 애들이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해요. 전화를 끊은 후 도윤은 한참을 웃었습니다. 30년 전의 약속이 이제야 새로운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도윤과 아리는 은지 할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조용한 공원 묘지 한편에 자리한 할머니의 묘비에는 그리움을 간직한 사람, 은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린이 윤미정 할머니의 답장 편지와 하얀 국화꽃 한 송이를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할머니, 미정 할머니의 답장이 왔어요. 40년 늦었지만 할머니의 마음이 드디어 전해졌어요. 바람이 살랑 불면서 편지가 살짝 펄럭였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묘비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두 분의 마음이 모두 전해졌겠네요. 비록 늦었지만, 네,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그날 오후 두 사람은 다시 노을역으로 돌아왔습니다. 폐역 정리 작업은 거의 끝나가고 있었지만 도윤에게는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플랫폼 한쪽에 작은 나무 표지판을 정성스럽게 세웠습니다. 노을역 마이너스 다시 쓰는 편지의 자리. 정말 좋은 아이디어예요. 아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적어두면 좋겠어요. 도윤도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도 계속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네, 매달 마지막 토요일 밤에. 한 달 후 첫 번째 정기 라디오 방송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인근 다른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문을 듣고 찾아온 타 지역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을역 라디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도윤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정말 기쁜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지난달 저희가 찾던 편지의 주인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두 분의 아름다운 우정이 다시 이어졌어요. 청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도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제 30년 만에 아들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손자들과도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시간을 보냈고요.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전하지 못한 말들 늦었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나눠주세요. 그날 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6.25 전쟁 때 헤어진 전우들에게 안부를 전했고, 중년 여성은 어릴 때 돌아가신 어머니께 그리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대학생은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친구에게, 뒤늦은 고백을 새로 참여한 60대 남성은 형제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라디오 방송이 끝난 후 사람들은 노을역 플랫폼에 설치된 작은 우체통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전하지 못한 말들, 늦었지만 하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새로운 희망에 대한 마음들이 담긴 편지들. 도윤은 플랫폼에서 옛 선로를 바라봤습니다. 기차는 더 이상 다니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이곳을 통해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린이 옆에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할머니가 평생 꿈꾸셨던 일이에요.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일. 도윤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한 거네요. 그때 저 멀리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하늘 아래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기차가 다가오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그것은 기차가 아니었습니다. 봄을 알리는 바람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새로운 계절이 오는 소리,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바람 소리였습니다. 봄은 늦어도 온다. 도윤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하늘에서 이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40년 전 은지가 바라보지 못했던 그 별들, 윤미정이 그리워했던 고향의 밤하늘이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을 포근히 감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가방에서 아들에게 쓴 새 편지를 꺼냈습니다. 다음 주 산책할 때 직접 전해줄 편지였습니다. 민수야, 아빠는 이제야 깨달았어. 기차는 늦어도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을.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야. 늦었지만 결국 닿을 수 있어. 우리 이제 함께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자.
이번에는 아빠가 약속을 꼭 지킬게. 편지를 다시 가방에 넣고 도윤은 아린과 함께 마을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는 완전히 밤이 되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만은 따뜻했습니다. 노을역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 밤이면 마을 회관에서 라디오 방송이 열립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만 참여했지만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 젊은 부부들, 대학생들,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 와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전하지 못한 말들을 전하고 늦었지만 시작하는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새로운 희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노을역 플랫폼에는 여전히 작은 우체통이 있습니다. 다시 쓰는 편지의 자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들러서 편지를 넣어갑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연인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쓴 편지들. 봄이 되면 플랫폼 주변에 꽃들이 핍니다. 아린이 정성스럽게 심어준 꽃들이지만 사람들은 그것들이 은지 할머니가 키우던 꽃들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마다, 특히 따뜻한 봄바람이 불 때마다 사람들은 속삭입니다. 봄은 늦어도 온다. 도윤과 민수는 이제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한강공원에서, 때로는 집 근처 작은 공원에서 30년을 기다린 아버지와 아들의 소중한 시간이 이제야 시작되었습니다. 윤미정 할머니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서 퇴원하셨고 아린과는 정기적으로 만나 뵙고 있습니다. 두 분은 이제 40년의 시간을 뛰어넘은 특별한 우정을 나누고 계십니다. 라디오 방송은 점점 더 유명해져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생겨났습니다. 전하지 못한 이야기 시간, 늦은 편지 방송, 마음의 다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말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바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인지도 모릅니다. 노을역의 편지 한 통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피워 올렸습니다. 작은 시작이었지만 큰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전하지 못한 편지를 쓰고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그 편지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마음도 전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늦어도 봄은 온다는 믿음으로 어떤 계절보다 늦게 찾아온 화해도 40년을 기다린 우정도 30년 만에 이어진 부자간의 사랑도 모든 것이 제때에 도착했습니다. 노을역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 각자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전해야 할 말이 있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봄은 늦어도 오니까요.